제4강에서는 벡터 미분 연산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델 연산자라고 하죠. 벡터 미분 연산자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잠깐 복습하면, 먼저 델 연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델 연산자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만드는 그런 연산자고, 델 연산자 속에 이 단위 벡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델 연산자의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스칼라장이 올 수 있고, 또 벡터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장은 그 양이 스칼라이고, 벡터장은 벡터인데, 여기에 장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공간의 위치가 독립변수이기 때문이었죠. 그랬을 때 이 델 연산자의 스칼라장이 오면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레디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다음에 그레디언트 U 하면 그것은 전체가 벡터였습니다. 그리고 델 연산자 다음에 벡터장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델 연산자도 벡터고 그 벡터장도 벡터니까 두 개를 연달아 왔을 때 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칼라가 되게, 그 결과가 스칼라장이 되도록 만든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벡터가 되게 만든 것을 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인데, 델 연산자를 두 번 연속으로 적용을 하는데, 델 연산자를 두 번 연속으로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스칼라가 되게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델도 델인데, 이걸 간단하게 델 제곱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라플라시안 다음에 스칼라장이 오면 전체적으로 스칼라가 되고, 여기 델 연산자 라플라시안 다음에 벡터장이 오면 전체적으로 벡터가 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전부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기준계와 좌표계를 정해가지고 좌표를 하나 선정해서 좌표계로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델 연산자를 각 세 가지의 좌표계로 어떻게 대표하는가 이미 공부를 해뒀었죠. 이것도 또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땠습니까? 직각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고, 변이 벡터는 이렇게 되고, 델 연산자는 이렇게 됐죠. 네, 아주 외우기가 쉬운 꼴입니다. 근데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떠냐면, 네, 원통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딱 두 항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변이 벡터는 세 항으로 되고, 그 다음에 델 연산자는 요 앞에 로분의 1 있는 거, 요것만 조금 특징이 있죠. 그리고 구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이렇게 하나로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이 벡터는 똑같이 세 항이고, 우리 델 연산자를 볼 것 같으면 세타에는 R분의 1이 포함되어 있고, 파이 햇에는 R 사인 세타분의 1이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레디언트는 이 델 연산자에다 U만 집어넣어서 아주 쉬웠는데, 우리 다이버전스를 각 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건 우리가 이미 델 연산자를 다 유도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각좌표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각좌표계에서는 우리 델 연산자가 이렇게 딱 주어졌죠. 이게 델 연산자에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벡터장이 오는데, 벡터장을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X성분이 있고 Y성분이 있고 Z성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fx와 fy와 fz는 전부 다 xyz의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차례차례 계산을 하겠어요. 델.f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그럼 여기다가 델 대신에 뭘 쓰면 됩니까? 저거 씁니다. 그 다음에 f 대신에 이걸 쓰고, 거기다 이렇게 덧 프로덕트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다 전개를 해야지 되겠죠. 전개하는데 여기서는 전개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x햇과 y햇과 z햇은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이건 없는 걸로 치고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전부에서 몇 개의 항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전부에서 9개의 항이 나옵니다. 먼저 x로 미분하는 것만 다 하면, 그냥 x로 미분할 때 x에서는 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세 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로 미분하는 거 다 하면 이렇게 세 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z로 미분하는 게 다 하면 이게 세 항이 나오는데, 그때 벡터들은 어떻게 곱해주냐면, 여기 x햇, x햇, y햇, x햇, z햇 이렇게 곱해지는데, 여기서 우리 뭘 압니까? 요거 세 개만 빼놓고는 전부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죠.
되죠. 그래서 이 델 F를 할 것 같으면 직각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 F를 할 것 같으면 세 항만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또 x는 1이죠. 그러니까 파셜 x분의 파셜 f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fy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fz가 바로 직각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를 이제 대표한 것이 표시한 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델.f, 다이버전스 F는 이렇게 되는구나. 직각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될까? 원통좌표계도 하는 방법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통좌표계로 델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한 걸 여기다 딱 씁니다. 그리고 벡터장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벡터장은 자, 원통좌표계의 성분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S로 주어지는 건 로 방향의 성분, 파이 S로 주어지는 건 파이 방향의 성분, ZS로 주어지는 건 Z 방향의 성분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때 우리 뭘 압니까? 저 로헷과 파이헷은 요 ZS는 직각좌표에 쓴 거하고 똑같지만 로헷과 파이헷은 어떻습니까? 위치가 달라지면 일정한 게 아니라 바뀌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 파이로 미분을 하면 0이 아니게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우리 그 앞에서 배운 걸 잠깐 복습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각이 파이라고 한다면 로헷은 이렇게 되고 파이헷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헷을 직각좌표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파이헷을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표현할 것 같으면 요것들을 편미분하는 것들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로 편미분한 건 0이고 파이로 편미분한 건 파이헷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를 로로 편미분한 건 0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파이로 편미분한 건 마이너스 로헷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다이버전스 F를 원통좌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 다이버전스 F인데 다이버전스를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돛하고서 F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쭉 전개하면 9개 항이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오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로로 미분하면 로로 미분할 때는 요거 전부 다 0이니까 세 항만 나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항만 나오는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자, 여기에 로헷을 로로 미분한 거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파이헷을 로로 미분한 거 이것도 0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세 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미분하냐면 파이로 미분하는 거. 파이로 미분하는 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0이 아닌 한 거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Z로 미분한 거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0이 아닌 것들을 다 할 것 같으면 0이 아닌 게 딱 이렇게 두 개 있었죠. 로헷을 파이로 미분한 거, 파이헷을 파이로 미분한 거. 이거 0이 아니었으니까 이걸 저걸로 바꿔 쓸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여기서 0이 안 되는 거를 골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여러 항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 첫 번째 항 어떻게 됩니까? 요 첫 번째 항은 파셜 로분의 파셜 로헷 요거 0이죠. 0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살아남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보겠어요. 그럼 파셜 로분의 파셜 파이헷 요것도 0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로헷과 파이헷이 수직인가 또 0이죠.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또 요것도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파셜 파이분의 파셜 로헷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파셜 파이분의 파셜 로헷 하면 파이헷이 되니까 저 첫 번째 항이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헷하고 로헷하고 스칼라고 보니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파이헷하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헷 하면 요건 뭐가 되냐면 로헷이 되죠. 근데 파이헷하고 하니까 요것도 0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요 놈은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요 놈은 살아남고 요건 파이헷과 ZS를 스칼라 곱하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건 다 0이 되고 살아남는 거 요거 딱 이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항이 살아남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항 살아남는 걸 여기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있는데 처음에 두 개는 우리 요 네 항이 이렇게 살아남은 거를 저 두 개는 하나로 묶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는 로분의 1, 파셜 로분의 파셜 하고 가로하고 로 F 로 할 것 같으면 요 첫 번째 항이 저기에 있는 첫 항과 두 항이 돼가지고 요걸 이렇게 세 항으로 이제 같이 원통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세 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번에는
구좌표계를 해보겠어요. 구좌표계는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구좌표계 여기다 하나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좌표계에서 표현한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R hat 한 건 R 성분이고, 세타 hat 한 건 세타 성분이고, 파이 hat 한 건 파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이제 뭘 이용해야 되냐면, R hat, 세타 hat, 파이 hat을 이제 R, 세타, 파이로 미분하는 거 나오는데, 그 미분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지만, 이걸 직각좌표계로 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R hat을 R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R hat을 R로 미분하면 여기 R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타 hat을 R로 미분해도 또 0 되고, 그 다음에 파이 hat을 R로 미분해도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R로 세 개의 단위 벡터를 R로 편미분한 건 전부 0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로 R hat을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볼 것 같으면 우리 전에 했지만 세타 hat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타 hat을 세타로 편미하면 마이너스 R hat이 되는데, 여기 파이 hat을 세타로 편미하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 hat은 세타가 하나도 없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R hat을 파이로 편미하면 여기 사인 세타 파이 hat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hat을 파이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파이 hat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 hat을 파이로 편미하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자, 아까 한 것처럼 그 다이버전스 F를 이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이버전스 F,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대를 연산자를 쓰고, 돛하고서 F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첫 번째 파셜 R로 요거 편문을 할 것 같으면, 요거 세 개의 항이 나오는데, 세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전부 해서 6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6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세타로 편미분한 거, 또 이렇게 6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파이로 편미분한 거, 또 6개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이 중에서 0이 안 되는 걸 이렇게 고르면, 저기 첫 번째 항은 파셜 R분의 파셜 R hat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0이 아니죠. R hat 또 R hat이니까 이렇게 0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에서도 어떤 게 0이 안 되냐면, 요게 0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0이 안 되냐면, 요 놈도 0이 안 돼요. 이렇게 0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냐면, 여기 요 놈 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0이 안 되고, 그래서 요거 전부 해서 6개가 있는데, 그때 여기다가 이제 뭘 이제 바꿔 써야 될 것 같으냐면, 파셜 세타분의 파셜 R hat은 세타 hat이 되고, 파셜 파이분의 파셜 R hat은 사인 세타 파이 hat이 되고, 파셜 파이분의 파셜 세타 hat은 코사인 세타 파이 hat이 되는 걸 여기다 이제 바꿔 쓰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몇 개의 항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이 되는데, 이 6개의 항 중에서 요거 세 항은 합해서 한 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항, 요것도 합해서 한 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항으로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요 세 항으로 돼가지고 우리 구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를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한꺼번에 써볼 것 같으면, 네, 그레디언트하고 다이버전스를 같이 쓰겠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 이 다이버전스는 요 간단하게 세 항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원통 좌표계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냐? 될 연산자에다 U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아까 세 항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로로 묶은 거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될 U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세 항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역시 세 항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이버전스 F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궁금하죠. 우리 그레디언트는 어땠습니까? 스칼라 필드를 갖다 놓으면 스칼라 필드가에서 어떤 한 점에서 그 점에서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스칼라 필드 값이 그 점의 값인 것과 같은 그런 점들이 그 점에서 면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그레디언트 U는 그 점에서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벡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뭘까?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 직각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파셜 X분의 파셜 FX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한 것이었어요? 여기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 YZ는 그대로 두고 FX가 X방향의 성분이, X축 성분이 X 더하기 델타 X일 때에서 X일 때를 뺀 다음에 델타 X로 나눈 거죠. 물론
이게 미분도 함수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게 해야지 되는데 뭐 여기 충분히 작기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항은 델타 y분의 여기서 여기에 y에 있는 좌표가 y 더하기 델타 y일 때에서 y일 때를 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z분의 여기 세 번째 좌표가 z 더하기 델타 z에서 이걸 뺀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기 위해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좌표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XYZ라는 점을 하나 만들겠어요. 여기 XYZ 요점이 바로 XYZ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축 방향의 성분이 XYZ인데 여기서 델타 X, 델타 Y, 델타 Z만큼씩 간 요거 직육면체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X 방향으로 델타 X가 왔고 Y 방향으로 델타 Y가 갔고 Z 방향으로 델타 Z가 갔어요. 요 부분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요 부분만 갖다 놓고서 우리 맨 처음에 여기 편미분하는 요 항들을 요거 분모는 빼고 분자만 여기다 그려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fx의 x 더하기 델타 x 요건 바로 뭐냐면 요 앞면이죠. 앞면 x에서 델타 x만큼 앞으로 나온 데서 요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 쓰면 요렇게 되겠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 x 방향의 성분이니까 요거 x축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f 중에서 x축 방향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x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직육면체 요 작은 직육면체 건너편 쪽에서는 빼기 요걸 했죠. x축 방향에서 빼기를 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빼가지고 요걸 델타 x로 나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냐면 아까 두 번째는 y 더하기 델타 y는 직육면체의 오른쪽 면이죠. 이 오른쪽 면에서 요 값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y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y에서는 빼기 fy죠. 그래서 y 방향의 성분을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더한 거니까 자, 요런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면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 윗면이 z 더하기 델타 z인데죠. 요 z 더하기 델타 z에서는 Z축 성분이니까 Z축 성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밑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밑면에서는 바로 빼기 FZ시니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XYZ라는 점에서부터 여기 이 필드, F라는 필드의 각 성분이 각 면에서 조그만 직육면체에서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이버전스 F는 요건 스칼라장인데 무엇을 다 더한 것이냐면 이렇게 한 것들을 다 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더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요것들을 다 더한 것이 0보다 클 수가 있고 0일 수가 있고 0보다 작을 수가 있는데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필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필드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이 필드를 만드는 것이 여기서 막 퐁퐁퐁퐁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필드의 소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서 물리적인 예를 든다면 전기장은 무엇이 만듭니까? 전기장은 전하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를 취할 것 같으면 그 다이버전스를 취한 점에 있는 전하량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 과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이버전스 E는 바로 그 점에서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점에서 전기장이 바깥으로 나오면 거기에 양전하가 있고 전기장이 0보다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으면 거기에 음전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작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필드에 싱크다. 싱크는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수채통이 있으면 수채통에서 뭐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걸 싱크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소스 또는 싱크를 표시하는데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면 소스고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으면 싱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버전스가 0과 같으면 그때는 소스도 싱크도 없고 그냥 필드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필드가 새로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연습 문제 하나만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벡터장이 이렇게 있는데 직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때 다이버전스를 어디서 구하냐면 직각좌표가 1, -1, 1인 점에서 구하라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그 값이 1일지 -1일지 3일지 -3일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이버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성분을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fx를 x로 편미분하면 fx는 뭡니까? 저기서 x제곱 z죠. 편미분하니까 2xz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y 성분을 y로 편미분하면 -2y 3승 z제곱이죠. y로 편미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건 그대로 두고 y만 편미분하죠. 그러니까 -6y 제곱 z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z 성분을 z로 편미분해야 되죠. z 성분은 뭡니까? 여기에 xy 제곱 z니까 여기서 z로만 미분하면 xy z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이렇게 세 개 다 지금까지 구한 거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그냥 숫자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칼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디서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x는 1, y는 -1, z는 1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대입했더니 첫 항은 2가 되고 두 번째 항은 -6이 되고 세 번째 항은 1이 됐으니까 다 더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3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랬더니 D가 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되겠고,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어떤 필드에 다이버전스를 하면 그 필드가 생겨나게 만드는 거, 이게 그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면 그 점에서 그 필드를 생겨나게 만드는 소스가 되고,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으면 그 점에서 그 필드가 없어지게 만드는 싱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다이버전스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컬이 무엇인가 하는 거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